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윤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옛날 기분을 좀 내봤습니다. 제가 다닐 때 있던 상호명들도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자, 여기서 혹시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나운서 2명, 3명? 3명이 다예요? 그러면 혹시 그 3분 중에 혹시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를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나운서 준비를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준비를 하시던 분들을 타깃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해온 만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09년도에 OBS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해서 약 한 10년 정도 방송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아나운서 지망생, 그리고 현직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인들에게 방송에 필요한 요소들을 좀 코치해주는 트레이너로서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 면접 때 실제로 AI 아나운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은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했다.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다. 했을 때 5분 먼저 AI 아나운서에게 뉴스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5분 늦겠지만 사람 아나운서에게 뉴스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후자겠죠. 왜냐하면 AI 아나운서에게는 기술은 있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AI 아나운서에게는 온도가 없죠. 우리 월드컵이 16강이면 좋아하는 아나운서의 표정과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따뜻한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가 될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본 결과 무엇 하나가 특출난 사람보다는 골고루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더라. 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요, AAAAAD보단 BBBBB가 훨씬 아나운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셔야 돼요. 나 이걸 잘하는데 이걸 더 발전시켜 볼까? 보다는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한데 이걸 채워야 되겠다. 요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아나운서가 되시는 길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질문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적 능력 필요하겠죠? 전달력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성입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언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 실제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인턴을 하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인턴을 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알고 있냐? 알고도 뽑았냐? 어떻게 방송사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실제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덕목들이라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어떻게 해야 조금 아나운서라는 꿈에 다가갈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조언들을 오늘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7가지를 완성도 있게 갖춘 사람이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나운싱입니다. 아나운서 준비를 사람으로 친다면 아나운싱이야말로 심장이나 다름없어요.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아나운싱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당연히 뉴스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아나운서는 뉴스를 잘해야 됩니다. 카메라 테스트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뉴스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의 팁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카메라 테스트도 그렇고, 또, 연기학교, 제가 한예종 연기과를 나왔는데, 연기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실기를 보는 테스트, 실기 퍼포먼스를 보이는 테스트는요, 기세입니다. 내가 주눅 들면요, 이미 지는 거예요. 압도 당하시겠습니까? 압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압도해야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선 순간부터 시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험은 시작돼 있는 겁니다. 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의외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험장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압도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인사가 반이다. 이제 가면 지정 원고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몇 번 누굽니다. 이걸 먼저 시작을 하고 뉴스를 읽게 되는데요. 인사는 대충 하고 뉴스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인사를 잘해야 심사위원들이 나를 봐줍니다. 저희가 들어가면요. 심사위원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앞에 나간 조의 점수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 고개 숙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하셔야 뉴스도 들어준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사에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발성훈련에 공을 들이는지, 나의 내공이 얼마인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훈련을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카테는 점수가 아니라 OX다. 대형사 기준입니다. 대형사 카테는 많게는 뭐 수천 명이 보죠. 거기서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OX예요. OX. 그럴수록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성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인사 중요하고요. 이렇게 카트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 지원자는요. 3차에 가면 다 기억합니다. 이 친구 기억나. 그때 되게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듣게 되면 다음 차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실제로도 다음 차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나운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아나운서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요, 요즘 많이 아나운서 준비가 상업화되면서 전문 아나운서 프로필 촬영 스튜디오도 생겼고요. 아나운서 전문 샵도 많습니다.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일정 돈만 내면 정말 나를 완벽한 아나운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아나운서의 이미지는요, 누구든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아나운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분위기입니다. 내적으로 이것이 채워져 있어야 밖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평소에 말씨, 말습관, 발음, 발성, 그리고 눈빛, 제스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네. 무엇보다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발화 이미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발화 이미지. 그 사람이 말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하면 깨 하는 말 해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한테 보통 그런 말을 하나요? 겉으로 기대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말씨 또는 말투, 목소리가 나올 때. 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내적으로 나오는 아나운서의 분위기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발화 이미지, 그 사람을 구성하는 발화 이미지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력서입니다. 여기 다른 직군의 준비생들도 많지만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력서가 반드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 세 가지는요. 들었을 때 질문이 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질문을 유도하라라는 거. 그리고 안에도 보이지만 보편성과 희소성이 공존해야 한다. 남들 다 있는 거 있으셔야 돼요. 남들이 없는 것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뭘로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또 한 가지는 빈칸이 맞다면 본인하고 그 이력서 양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게 경력이 없는데 여기 칸이 되게 많네. 그러면 칸을 줄여서 수정을 하시든지 다른 양식을 찾으세요. 빈칸이 있는 그대로 덜렁덜렁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양식을 아무리 바꿔도 빈칸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빠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있으셔야 됩니다. 언론인들은 기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따서 넣으셔야 되고요. 취미, 뭐 특기 같은 것도 아나운서 준비생들이라면 고심 후에 넣으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제일 질문을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전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다면요. 아직 차별성을 못 찾으신 거예요. 대한민국 제도권 하에서 초중고를 다 다닌 분들이시라면요.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럼 뭘로 승부 보냐? 85%는 비슷하고요. 5%의 차별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요.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게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인생을 샅샅이 살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까지 들춰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리서치하세요. 본인 스스로를.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제 여동생, 부모님한테까지. 나는 어떤 딸이야?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이, 내 장점 뭔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리서치를 하지 않으시면요. 나도 내가 궁금하지 않고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업이, 방송국이 나를 알고 날 물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피지기가 잘 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반드시 소제목을 달아라. 단순히 그냥 나열식, 설명식으로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소제목을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가 얼마나 보실 것 같으세요? 평균 5초 정도 본다고 합니다. 5초. 근데 소제목을 잘 다시고 첫 문장을 잘 쓰시잖아요? 그러면 5분도 50분도 읽히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하고 너무 똑같이 쓴 건 아닌가? 차별성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 스스로 고민하세요. 그리고 가치관과 경험이 드러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나운서 공채를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붙어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과정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자기소개입니다. 아나운서들은 30초짜리 아나운서 지원용 자기소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인데요. 내 인생의 헤드라인을 뽑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이 했던 마인드맵을 제가 한 장을 저기다가 해놨는데 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리서치 하셔야 됩니다. 저기 보면 뭐 나의 학창 시절에서 나는 친구들 무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나는 뭐 고민 상담소인가, 회계인가, 분위기 메이커인가, 친구들 무리에서도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웅변대회 나간 것까지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 그 안에서 쓸만한 것들을, 헤드라인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없이 하시면은 상당히 본인이 본인을 모르고 작성을 하시는 셈이 돼서 전 반드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거 적으면서 많이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마인드맵 꼭 한번 적어보세요. 30초 안에 나를 브랜딩하라라고 제가 적었는데 자기소개는요. 나를 제품으로 한 CF 카피라이트 문구예요. 아무 말이나 쓰지 마세요.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시고 나를 한 단어로 정의해 보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구체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하느라고 좀 디테일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갔을 때 최종 면접이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다대다 면접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자기소개를 먼저 아니나 다를까 시키더라고요.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남자 아나운서 지원자였는데 자기소개 첫 마디가 조금 특이해서 제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였냐면요. 여러분은 귀에 로션을 바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귀에 로션을 바르는 남자 누굽니다. 여러분, 이 자기소개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친구가 뭘 드러내려고 이 말을 한 것 같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응? 세심한 구석, 그렇죠? 또 경청, 또 꾸미는 모습, 또요? 등등등. 여튼 뭐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사실 다 나쁜 얘기는 없죠. 왠지 비누 향기가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네. 이 친구 뒤에 자기소개까지 들어보면 나는 경청을 잘한다. 그래서 나의 귀가 소중해서 나는 귀에 로션을 바른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 자기소개가 좋아, 아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요. 시험이 끝나고 면접관들끼리 그 얘기합니다. 그 왜 로션? 왜 347번 안 그러고요? 걔 로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에 남는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알았겠어요? 10몇 년 후에 같이 최종 면접에 들어갔던 아나운서가 자기 얘기를 할 줄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그 숨겨진 나만의 차별화를 하나씩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세대는 사실 셀카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정면을 두려워해요. 다 옆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플과 보정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지만 프로필 사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고 본인이 보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앞서 얘기한 그 아나운서 이미지를 구축하셨다면요. 프로필을 촬영하실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받는 자리예요. 요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로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촬영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 미리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연습을 하냐? 포즈. 그리고 요즘은 보정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몸매니 얼굴이니 옷매무새니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수정을 못하는 게 있죠.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은요, 수정이 되지 않아요. 미리 연습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가서 돈 버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는 본인만의 방향이 있거든요. 난 왼쪽이 예뻐. 그러면 헤어도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르마를 내가 예쁜 방향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즈도 그쪽 방향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의상 대여점에서 의상을 대여하거든요. 그때 의상 대여하는 팁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SNS에 의상 대여 샵의 모든 의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미리 보고 가셔서 나 이거 입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서서 가져다 주는 거 입으시면요. 만족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이셔서 SNS에서 내가 입고 싶은 의상, 스타일, 컬러 미리 알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5분이라도 일찍 가라. 굉장히 촘촘하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특히 공채철 되면은요 대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약자를 굉장히 빡빡하게 받아요. 늦게 가면 내 차례가 지나거나 굉장히 급하게 한두 개 입다 끝나셔야 될 수 있어요. 예약 시간보다 5분이라도 일찍 가서 먼저 가서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옷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미리 전화나 오픈 채팅으로 내가 원하는 의상이 있는데 이게 있느냐, 그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간 건 아닌지 혹은 방송사에 대여가 나간 건 아닌지 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에 잘 나오는 의상, 잘 어울릴 만한 의상,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의상. 의상 대여샵 SNS에 들어가면요 본인이 평소에 입고 싶어하는 스타일, 내가 돈 주고 입는 거니까 내가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에 잘 나오는 의상이 있어요. 그거를 위주로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SNS에 아나운서 프로필이라고 검색만 해도 수천 개가 뜹니다.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서 고르는 안목을 기르세요. 아, 이거는 왜 좋을까? 이거 왜 깔끔해 보이지? 나 이런 스타일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필 사진, 포트폴리오 영상은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걸 찾긴 힘들어요. 처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2번, 3번, 4번 찍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팁을 알려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덜 버리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영상. 많이들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꼭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보내야 되나요? 공채 떴을 때? 집에서 촬영하면 안 되나요? 집에서 촬영하셔도 됩니다. 침대 앞에서 찍었는데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고 또 집에서 촬영했다고 붙을 게 떨어질 게 붙진 않아요.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성의는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촬영할 거다. 그러면 쿠팡에 들어가셔서 마이크나 작은 조명기기 같은 건 좀 구비하세요. 집도 먹먹하고 어둑어둑한데 그대로 내시지 마시고, 그거는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라 성의가 없어 보여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나운서 공채가 뜰 때는 막 우수수수 많이 떠요. 매번 스튜디오 가다간 파산합니다. 집에서도 촬영하실 수 있는 안목과 센스를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들 떨어지고 후회하는 거,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요. 찍을 땐 몰라요. 스튜디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봐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때문에 많이들 돈을 버리시냐면요, 멘트할 때 눈을 많이 깜빡입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 안 들어옵니다. 2번째, 턱을 계속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또는 눈썹 계속 치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디테일한 것들, 또 손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은 사실 뽑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미리미리 연습하셔서 아까운 돈 아끼시길 바랄게요. 자,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들은 이따가 질문 시간에 좀 녹여보도록 하고요. 기술의 시대에도 진심은 아날로그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